네, 총선은 끝났지만은 선거 결과를 둘러싼 각 당내 계파 간 갈등의 조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에는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아직 임기가 남은 19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쟁점들이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네, 먼저 여야 회동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회동 몇 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잠시 뒤인 10시 반쯤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모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 여기에 국민의당 주승영 원내대표까지 만나서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의 의사 일정과 계류 법안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쟁점 법안들이라고 해봤자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사안들이라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에 대해 더민주는 여전히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노사정 협의체를 복원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목소리가 제각각입니다. 서비스법의 경우도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또한 야당 측이 이미 통과된 테러 방지법 개정부터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상황은 더 복잡해진 형국입니다. 네, 총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각 당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날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른 것을 놓고 날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박계 다선 의원이죠.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한 정두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권력을 위해 입안의 혀, 즉 일을 시키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준 사람이 바로 원유철 원내대표인데 그래갖고는 새누리당에 뭘 기대하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도 대통령의 입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며 친박계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1차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발표하며 빠르게 당 재정비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시대 감각에 맞게 적응해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 정권 교체의 바탕을 이룰 때까지 비대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주류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종인 대표의 정권 행사에 견제구를 날리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김종인 대표의 신임 대표 추대설에 대해 셀프 공천에 이어 셀프 대표는 처음 들어보는 북한식 용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4.13 총선의 민심은 반성하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부터 독단과 독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근본적인 국정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과분한 지지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라도 균형을 잡고 일하는 국회를 이끌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남은 19대 국회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